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 싶은 최옥성 목사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정직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정직한 지도자를 지금은 찾고 있습니다. 차기는 도둑놈한테 나라 맡기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차기는 국민 속이는 자에게 나라 맡기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차기는 거짓말 많이 한 사람에게 나라 맡기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차기는 엉큼한 자에게 나라 맡기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은 한치도 분간할 수 없는 소용돌이의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 정직 운동을 하면, 뭔 운동을 하면? 정직 운동을 하면 알래스카 상급과 같은 국익이 된다. 미국의 알래스카를 상급과 같은 국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MBN 2020년 겨울이죠. 4월 7일자를 보면 사상 처음으로 1750조 원에 육박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1750조. 정확히 말하면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국가 부채는 1743조 6천억입니다. 1743조 6천억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빚이 1743조 6천억입니다. 6천억. 전년도보다 그래서 60조 2천억이 늘었어요. 2019년보다도 2018년보다도 60억 2천억이 늘었습니다. 빚이. 그러니까 2019년 통계청 인구 대비가 5,170만 9천 명으로 국민 한 사람당 국가 채무가 1,409만 원입니다. 1,400만 9만 원. 얼마나 엄청납니까? 자원도 없고 분단된 국가에서 더욱더 이념 대립이, 이념 갈등이 아주 치열한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벌써 세수가 2조 원 급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곤두박질할지 계산이 안 나온다 그럽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빚이 무려 지금 3년 만에 252조가 늘었다고 조선일보 2020년 엊그저께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자입니다. 수요일자. 조선일보 수요일자 3면입니다. 5월 27일. 5월 27일 그러니까 무려 3년 만에 정권을 잡고 나라 빚을 252조나 늘렸어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국가 부채 비율이 40%만 넘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40%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40% 진즉 넘었습니다. 46%에 육박한다고 조선일보에 36%에서 46%로 지금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순간의 불안한 가운데 우리 국민은 재난지원금에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와, 돈 좀 주니까 좋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재난지원금 좀 주니까 그냥 싱글벙글합니다. 국민들이.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고 목사 한 사람으로서 서글픕니다. 서글퍼. 우리 국민 수준이 저렇게 낮은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3년 만에 빚이 252조나 늘었는데 국민 재난금 우리 돈으로 주니까 그냥 싱글벙글합니다. 신이 났습니다. 와, 제가 우리 국민들 너무나 순진하고 순진합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2011년도에 국가 채무가 400조 원 될 때에 깜짝 놀랐어요. 뭔 400조가 빚이 됐어? 그러다가 2014년도 국가 채무가 500조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500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도. 2016년에는 600조를 돌파하자 이제 채무 마비 상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채무국 아니겠냐. 그리고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채무가 많다. 일본은요, 많아도 국민들에게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속으면 안 돼요. 왜 국민들을 속습니까? 일본은 세계 제2 경제대국이에요. 국가 채무는 많아도 국민들에게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끄떡이 없어요. 2019년도에 드디어 700조 원을 단숨에 돌파해버리자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 걱정도 안 해버립니다. 아까 그랬죠? 1700조가 지금 넘는다고. 2019년도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세금으로 들어온 돈이 우리나라 402조 원이었습니다. 402조 원. 그런데 세출은 얼마 썼느냐? 397조 3천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를 세웠느냐? 작년에 402조 원 들어왔으니까 거기다가 111조를 더 늘려서 513조로 늘려 잡았어요. 그것부터가 이제 문제야. 빚내서 정부 운영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모든 걸 잘 될 줄 믿고 예산을 111조 더 늘렸는데 또 복지 운운하면서 아무쪼록 처음부터 빚을 내서 국민들을 살려야 된다. 말은 좋습니다. 빚 내서 살리면 뭐 할 겁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인 코로나를 만나서 이제는 이 위기에 탈출하기 위해서 빚 내서 국민 재난기금으로 극악 처방을 해서
아슬아슬한 이제 묘기 대행진을 지금 연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좋은 말이 할 텐데 잘 된다 말만 그동안 했었는데 지금 전시 경제다. 아슬아슬하다 그 말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끝장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언론에 그냥 내보낸 거예요. 와, 저희가 볼 때는 청와대 잠이 안 올 겁니다. 잠이 안 올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위기의 돌파구를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모저모로 앞으로 세계의 불황이 닥쳐오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도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정직 운동, 정직 정치와 정직 운동을 하면 1년에 300조 원의 불가가치 창출로 출구를 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직 운동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정직 운동할 퍼주는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국민 배당금 주는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요즘 또 국민 기본소득 국가 채무가 1700조 원 넘는데 현 정부 들어서 252조 빚이 늘었는데 뭔 또 국민 기본 그 말이 됩니까? 제가 내일 그것도 한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겠습니다. 자기는 정직한 정부 만들 대통령, 자기는 반드시 정직한 정치할 대통령이 나와야 이 나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직 운동만 하면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72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로 80억밖에 안 됩니다. 80억에 사는 효과가 있게 될 겁니다. 이왕 말이 났으니까 미국이 알래스카를 헐값으로 사게 된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로 가장 바로 땅이 넓은 큰 주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도죠, 도. 알래스카는 한국 영토의 몇 배가 되느냐? 약 6배에서 8배. 그 중간치기로 제가 7배 크기로 인구는 오늘날 7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왜 땅이 왔다 갔다 하느냐? 얼음이 덮여있기 때문에 약간 그 계산한 사람에서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1867년도에 황금의 땅을 용돈도 안 되는 헐값에 미국으로 팔았습니다. 그럼 왜 팔았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1855년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 오스만 사드레나 왕국 간에 크림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합니다. 3년 동안 치열하게 러시아가 전쟁 이렇게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이후 러시아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본토 남쪽도 땅이 넓으니까 국동지역, 그러니까 연해주나 밑에 지역이죠. 그쪽으로 확장하려고 그랬지. 알래스카 그 얼음으로 덮여진 땅 그걸 기차가 생각한 거예요. 전쟁 후에 재정적으로 너무나 궁핍해졌기 때문에 적자를 반복하는 가운데 알래스카를 그냥 이거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 알래스카는 원래 사금이 발견되면서 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술이 부족해서 금광을
채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에 투자해서 돈도 못 벌고, 또는 영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캐나다입니다. 거기를 식민지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국 해군이 막강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까딱 했으면 영국 해군 쳐들어오면 그저 그냥 뺏길 것은 뻔한 일이니까 깨를 낸 거야.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영국을 엿먹이기 위해서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가지고 영국하고 나중에 둘이 맨날 싸우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치우기로 썰어내서 이제 의논을 봅니다. 근데 미국이 빨리 안 사요. 1년 동안 사서 되겠냐 안 되겠냐. 그래서 720만 달러 휴지값도 안 되는 대금을 받고 미국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처음에는 미국 내에서도 다 얼음 공장 그거 사서 먹을 것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쓸모없는 한마디로 땅인데 아무것도 땅을 몰래 사느냐. 처음에 미국인들은 알래스카를 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쓸모없는 불모지다. 뭐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무슨 생산성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뭐 그것에서 돈이 나오겠냐. 그 당시 미국인들은 알래스카 구입을 비웃으면서 알래스카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찮은 것이고 별 볼 일 없고 돈도 안 되고 경제 가치가 없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그런 것을 뭘라고 사냐고 그때 외무부 장관한테 막 따지고 달라든 거예요. 잘 들어요. 정직운동도 알래스카 땅과 똑같습니다. 보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정직운동이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대개 보면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비근한 줄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세계적인 국가로서 발돋움하다 보니까 1년에 미국에 박사학위 받으려면 돈만 해도요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제가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직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운동의 진가를 모르는 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냐. 정직운동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 정직운동한다고 뭐 되느냐 할 겁니다. 정직운동을 비판하는 사람은 정직운동 한다고 뭐 경제가치가 있겠느냐, 큰 이익이 있겠느냐, 별 볼 일 있겠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정직운동의 가치는 앞으로 세계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정직운동의 가치는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적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보세요. 정직운동의 가치는 우주적이 될 겁니다. 우주적. 정직운동의 가치는 세계가 우러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정직운동이 자리매김만 하면 정치계에도 대혁명이 일어나고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대전환, 대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알래스카라는 뜻은 위대한 땅으로 거기에는 황금이 많이 매장된 기회의 땅이었어요. 정직운동도 위대한 운동입니다. 정직운동도 기회의 운동입니다. 우리 민족에. 제가 다음번에 우리나라는 흑수저 나라인데 정직운동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라는 제목으로 또 방송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1880년도에 접어들면서 거기서 이제 금강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요, 알래스카에서 어마어마한 석탄, 석유, 구리, 천연가스, 철, 수많은 자원들이 발굴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처음에는 몰랐는데 단돈 720만 달러, 원화로 80억밖에 안 돼. 그것으로 최소한 지금 경제가치가 얼마 되느냐? 경제가치가 8,800경,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일경이 얼마냐? 일경이 얼마나 큰데 8,800경이면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지금 원전 시설이 포기하니까 1,000억 이상 손해요. 1,000억. 그리고 두산 중공업 지금 망했습니다. 망해. 이 국가 손실은요, 대통령 잘못 뽑으면 국가 손실이 수천억이야, 수천억. 저는 목사로 잠이 안 와. 국민들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어찌 이렇게 모르십니까? 물론 원전이 없는 좋은 나라 만들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추세가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가 여러분 저 경상도 마산 쪽에 가보세요. 마산 공단 쪽으로 얼마나 황폐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정직운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알래스카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정직운동은 보증금도 안 들어가요. 정직운동은 80억도 안 들어가. 본전도 안 들어가고 아무 자본도 안 들어가고 권리금도 안 들어가고 미천도 안 들어가고 부담금도 안 들어가. 정직운동은 금지할 법도 없고 뭐 한마디로 세금도 안 나오고 정직운동은 계약서 쓸 것도 막 것도 없고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정직운동이야. 정직운동은 정직운동할 대통령만 있으면 됩니다. 정직운동하면 이념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되고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고 건강한 국가가 돼. 건강한 국가.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사회도 건강해지고 국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갖고 법만 해라. 법보다 중요한 것이 계몽. 뭔 계몽. 정직운동으로 국민성을 계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왜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일본 놈 새끼들은 못된 새끼들인데 우리나라보다 정직한 것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나한테 늘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은 좀 무식해도 그런 거 다 알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그것들은 좀 정직하더라. 그런 것이 딱 깔려 있더래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 정직운동하면 경제가치가 엄청난 것입니다. 차기는 정직운동할 대통령이 반드시 선출돼야 돼. 차기는 정직운동할 대통령이 반드시 선택돼야 돼. 차기는 정직운동할 대통령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직 국민 여러분, 다음 내일 모레 방송도 꼭 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살 길은 정직 운동입니다. 정직 운동.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정직한 국가 만들기 위해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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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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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미천 들어가지 않아요. 보증금 안 들어가. 전혀. 여러분, 공짜입니다, 공짜. 정직 운동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국민 속이는 대통령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자기 편들만 부자 만들고 끝나버립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만 부자 만들고 또 끝나고 또 이제 다른 정부 들어와서 또 실컷 해먹고 또 끝나고 그런 짓거리를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는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서 국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